이번 주에 히어로 섹터 중에 또 하나가 네. 화장품입니다. 너무나 좋았잖아요. 뭐 그냥 적당히 올라간 게 아니라 역사적 최고가를 만들어냈거든요. 하나의 이정표를 써 내려간 한 주였는데 실적도 좋았고 뭐 수출도 좋고 우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오늘은 삼전 닉스한테 수급을 좀 뺏긴 것 같거든요. 화장품에 대해서 예전부터 봐야 된다 강조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뭐 늦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는 뭐 수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의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도 어느 정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수긍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해 본다면 수출 좋았고요. 이제 그리고 그 수출의 효자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선케어와 비만약의 어떤 후광을 입은 이제 그런 제품군들 그리고 OEM 이렇게 좀 이 키워드를 좀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같이 하반기에도 좀 좋다라고 좀 전망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고민이 되죠.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큰 고민은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너무 그동안 이제 반도체 혹은 너무 AI 쪽에 좀 몰려 계신 분들은 하반기도 좋다고 하니 과연 화장품에도 조금 분산을 해볼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능성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좀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좀 우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화장품주들의 강세, 뭐 말씀 주셨듯이 선케어라든지 기초케어 쪽에서 성적이 좋았던 기업들 쪽으로 강력한 시세가 보여졌었죠.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OEM 쪽으로 뭐 강하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 향 매출이 많이 찍히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꺾여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주가에 큰 반응도 없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 같은 종목들이요. 이 같은 종목들은 분위기 반전 힘들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간 컨셉은 이제 OEM, ODM 쪽이 향후에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고 거기 핵심은 아까 언급드린 대로 선케어 제품들 플러스 이제 좀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관련된 그런 제품군들을 많이 생산하고 또 이제 뭐 제조는 이제 3사가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이제 라벨링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돈 버는 쪽은 OEM 쪽이다. 뭐 이런 논리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도 OEM, ODM 업체들이 좀 계속해서 뭐 시장 헤게모니를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선케어 제품 뭐 그리고 이제 마운자로를 비롯한 이제 비만약을 통해서 이제 좀 노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이 사실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 그러니까 원가는 낮은데 높게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조금 이제 헤프게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다른 것들, 뭐 색조나 뭐 영양이 좀 고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껴 쓰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외부에 드러나는 피부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그 소모량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진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 YOY 성장률로 30% 이상씩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이제 태양, 뭐 태닝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는 이제 그런 유럽권에서 이제는 이제 좀 안티에이징을 비롯한 좀 이제 광노화에 대한 이제 그런 인식이 나오면서 거의 그쪽에서 매출이 좀 폭발했다라는 것이 이것은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한 뭐 분기, 한 시즌 반짝하고 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OEM, ODM 업체들의 좀 강세가 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화장품이 너무 좀 높게 빠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일단 역기저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뭐 지금 1분기, 2분기는 YOY 기준으로 굉장히 좀 높게 나왔는데 작년 뭐 4분기부터는 이쪽 제품들의 좀 상승세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률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반도체도 그 비슷한 거에서 좀 하락을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8월 그 수출 데이터가 집계되는 9월 초 정도를 재진입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점이 나와서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메이저 수급이 조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부 뭐 비중 조절 정도를 통해서 조금 시간을 좀 벌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화장품의 강세는 ODM, OEM 업체들에 좀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요 3사에 대해서의 관심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EM, ODM 3사. 그러니까 어제 질주했었던 그 세 종목을 압축해서 앞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들고 계시지 않다면 일단은 그 흐름을 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잡아 보셔야 되겠고, 들고 계시다면 즐기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챙기시면서 대응해 가자. 그런데 요즘 화장품 이야기하면 APR 원래는 뭐 절대적인 1등 강자였었잖아요. 요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APR이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역기저에 조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상승률, 성장률이 크게 나왔다 보니까 이걸 뭐 계속해서 뭐 매분기 매년 30%씩 성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뭐 두 자리 그러니까 뭐 10%,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렇게 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거기에 반해서 매출은 뭐 10%대가 나오고 영업이익은 30%대가 나오고 순이익은 50%대가 증가했던 이 OEM, ODM 업체들의 증가 속도는 APR가 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선호도 면에서의 시장의 관점이 조금 OEM 쪽으로 조금 옮겨갔다.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 정도까지는 일단 네. OEM 업체들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팀장님의 유망 섹터가 궁금합니다. 어떤 네. 섹터에서 주실 건가요? 미국에서 이제 열광을 했었던 게 이제 CPO 관련된 코패키징 관련돼서 이제 통신, 광통신 뭐 이런 쪽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걸 매칭시킬 만한 종목들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 그걸 살짝 우회해서 볼 수 있는 쪽이 저는 뭐 기판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반도체 동반을 넘은 수준의 하락이 나왔었죠. 반도체보다도 더 큰 하락이 나왔었던 게 이제 기판 쪽이었고요. 밤사이 이제 코피어런스, 네비우스, 루멘텀 이런 종목, 이런 뭐 미국의 종목들이 원체 많이 올랐었는데 그걸 열어보니 돈을 벌고 있는 클라우드에 열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좀 자금 시장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매칭시킬 수 있는 광통신 업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요? 본다면 뭐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성호전자 같은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를 미국과 뭐 네비우스나 코피어런스 이런 것들하고 직접 매칭하기에는 좀 이렇게 애매하게 좀 차이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칩과 이런 광통신 중간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기판 쪽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 후로 들어가면 이제 전력기기부터 뭐 전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오늘 나왔었던 얘기가 삼성전기를 국내 테크 최선호주로 꼽았던 모건 스탠리의 뭐 어떤 추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보다 더 빠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판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예 반도체랑 뭐 별개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등 속도 면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꼽아봤습니다. 역시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건 삼성전기고요. 그리고 CCL 관련돼서 두산 그리고 어제 그제 좀 낙폭을 크게 맞았었던 심텍 같은 종목이 매수 타점으로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관심주로 또 제수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광통신 그러니까 미국에서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참 좋은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련돼서 뭐 기술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판 쪽으로 오히려 눈길을 줘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쉴 때도 상대적으로 강했었거든요. 오늘은 질주합니다. 삼성전기, 심텍 그리고 두산까지 여러분 세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